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발 리뷰하는 와슈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신발을 실 때 뭐 어떤 신발을 위주로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발에 맞춰서 어떤 신발을 고를 수 있게끔 이제 특징을 잘 살펴야 되는지 등등 해서 와슈님에게 물어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같이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본인이. 저는 이제 신발을 좋아하고 오래전부터 신발과 관련된 뭐 수집을 나름대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고객들께 맞는 신발이 뭘까를 많이 생각하다가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열고, 제가 키가 데이브님과 비슷해요. 둘 다 이제 183 정도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 사이즈가 300이에요. 발이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떤 신발은 편하고 어떤 신발은 불편하고, 이 호불호가 제 몸 스스로가 느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걸까를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발에 더 중점적으로 뭐 파기 시작했죠. 총 그러면 지금은 신발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눈치가 보여서 지금 한 40켤레, 50켤레 정도는.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대부분 좀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잖아요. 신발을 무조건 신어보고 사야 돼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면은 쉽게 이제 착화감이라는 느낌이 어떤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스토어에 가서 만약에 신발을 신어본다고 하면 앉아서 보통은 시착을 시켜드리잖아요. 그 스토어의 점원분들께서. 그러면 앉아서 내가 발을 딱 넣는 순간에 일단 발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려우면 발을 쏙 집어 넣은 다음에도 발목 부분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엔 무조건 매장에서 일어나셔서 양쪽 다 발을 넣은 다음에 왕복으로 20걸음은 꼭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또 이게 일어나서 체중이 실리면 걸으면서 또 신발이 불편한 착화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그 압박감이라도 느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요게 뭐냐면, 우리가 다들 신발 안에 발이 쏙 들어가 있는 그 모양을 나한테 맞는 정 사이즈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와 같이 요렇게 이 정도는 남아 있어야지 발이 편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발끝에. 네, 그렇죠. 양쪽 사이드는요? 양쪽 사이드도 좀 나와요. 양쪽 사이드도 살짝의 여분은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길이 자체로 보면은 그 정도의 5mm 정도의 여분은 있어야지 발이 움직이더라도 이제 편안한 걸 느낄 수 있고, 힐에서는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네, 그렇죠. 뒤꿈치 쪽에 힐컵이라고 하는데 이 뒤꿈치 부분이 신발에 꼭 들어맞게 뭉뚱하신 분들도 있고, 칼발처럼 뒤꿈치 쪽이 엄청 얄쌍하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얄쌍하게 빠지시는 분들이 그런 신발을 신었을 때 남는 부분에서 뒤꿈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힐 슬립이라고 하거든요. 요 힐 슬립이 발생을 하면 뒤꿈치 쪽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되고 아킬레스건 쪽으로는 물집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힐 슬립 부분도 알기 위해서 걸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와슈님도 그렇겠지만 네. 처음에 우리가 레슨을 시작할 때 간혹가다 그런 질문을 듣지 않나요? 어떤 거요? 선생님, 이제 운동 시작하는데 첫째 날 운동화를 사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신발을 사야 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신발을 살 때 러닝화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바닥이 우레탄 재질처럼 미끄러지는 재질 말고 미끄러지지 않게끔 되는 신발, 그리고 가벼워야 되고 그 다음에 쿠션이 높지 않아야 되는 신발을 고르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와슈님은 아무래도 좀 신발 쪽에 특화가 돼 있으셔서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신발을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에 따라서 먼저 나눠야 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밖에서 내가 평상시에 뭐 출퇴근을 운동하러 하거나 아니면 걸어 다닐 때 일상용으로 필요하시다 그러면 일단 쿠셔닝이 풍부하고 반발력이 강한 운동화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스튜디오나 샵에서 뭐 트레이닝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일단 접지력이 제일 중요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무창의 소재라든가 아니면 밑창의 이제 패턴들이 조금 잘 미끄러지지 않는 패턴으로 돼 있는, 보통 우리가 청어가시 패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청어가시 패턴이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바닥에서 슬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밑창인 구조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걸 본다던가 그 다음에는
러닝화는 약간 내가 붕 떠있는 느낌이 들더라도 어차피 뛰거나 걸을 거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런 붕 떠있는 느낌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트레이닝을 할 때는 내가 바닥과 얼마나 밀착이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발바닥에서 발 앞이나 뒤가 떠 있다거나 하는 느낌이 없이 발바닥 전체가 붙어 있는 거, 그리고 굽이 너무 높지 않은 거, 그리고 아무래도 발을 체중을 실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발볼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발볼이 보통의 기존 러닝화들처럼 딱 들어맞게 돼 있으면 네. 지지를 할 때도 왔다 갔다 움직임이 커지기 때문에 발볼은 확실하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네네. 바닥면은 이제 전부 다 접지가 되고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은 그런 신발을 추천드리죠. 밖에서 운동할 때 신는 신발과 그 다음에 네. 안에서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을 따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밖에서 신는 신발을 실내에서 운동할 때 또 신으면은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미끄러지잖아요. 네, 그렇죠. 먼지가 많이 낀 신발은 맞아요. 실내에서는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자, 신발을 신을 때 네. 우리가 모두가 다 각기 똑같은 형태의 발을 모양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지외반인 사람들도 있을 네. 거고, 그 다음에 요족형의 발목의 네.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평발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네.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각기 좀,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맞아요. 대부분 나와 있는 상품들이 기성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아치가 남들보다 발바닥 그 지면에 많이 닿아 있는 분들이 평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건 안정성에 특화된 신발을 신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정성. 네, 안정성이 특화된 신발로는 네, 아땡스가 네. 네, 거기가 이런 평발과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전과 외전이라는 발의 모양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그 용도에 따라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기가 쉬운 거고 사실은 다른 브랜드들도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나이키도 아디다스도 외전, 내전에 따라서 그래요? 원래는 그랬었는데 자, 이게 브랜드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겠죠. 그쵸, 돈이 안 되겠죠. 왜냐면 내전인 사람이 와서 나는 디자인은 내전이 외전이 마음에 드는데 내 발에 맞는 건 내전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 난 이거 못 신어요? 근데 점원 입장에서는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니까 그냥 디자인과 실루엣에 따라서만 소비자들에게 이제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뭐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발볼 너비에 따라서 제품이 구분이 돼요. 발볼 너비에 따라서. 그렇죠. 같은 제품도 뭐 4D짜리가 있고 네. 2E짜리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볼의 너비에 따라서 제품이 나오고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요즘 인터넷에 유행했던 것처럼 네. 그 아땡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은 따로 없어요? 뭐 전체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거는 아디다스의 이제 부스트 쿠션 제품이 되겠어요. 부스트. 네. 아디다스의 부스트 쿠션은 사실 아디다스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독일의 이제 라텍스 회사 네, 거를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그 쿠션을 신발 바닥에다 깔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라텍스 회사에서 만들어낸 쿠션이기 때문에 부스트 쿠션만 한 게 아직은 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쿠션은 뭐 내가 내전이든 외전이든 평발이든 요족형이든 어떤 발에든 일단 기본 평탄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무지외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지외반은 정말 뭐 수술로도 지금 치료를 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쵸. 결국에는 내가 무지외반의 낌새가 조금 보인다거나 발 모양이 이 이미지와 같이 조금이라도 나온다거나 하시면은 그 발을 내가 평소에 신는 신발을 한번 다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이 그렇죠. 네. 그 맞춤 깔창이 또 있어요. 무지외반이신 분들이 신발에 넣고 신으실 수 있는 깔창이 있는데 네. 그걸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의 교정이 필요 없다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일단은 발볼이 굉장히 딱 확보가 되는 제품을 신으시는 게 좋죠. 발볼이. 네. 그쵸. 볼이 널찍해야지 그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닿지 않고 그걸로 그쵸. 인해서 발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네. 질문인데 일단은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15초 다 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 3초였던
이제 대부분 이제 달리기를 할 때나 걸었었을 때 무릎에 좀 무리가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쿠셔닝이 좀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신발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디다스의 부스트 쿠션이 들어가 있는 울트라 부스트라는 제품이 쿠셔닝에 굉장히 좀 뭐 두루두루 모든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쿠셔닝을 가지고 있고요. 쉽게 추천할 땐 그걸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쿠션, 리액트 쿠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되반응성을 선보이는 쿠션이고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더 에너지 있게 나가도록. 그럼 혹시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3사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브랜드가 있나요? 네, 저는 사실 부스트를 제일 으뜸으로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쉽지 않네요. 자기가 그렇죠. 다니는 회사를 추천 안 하고. 네, 제가 지금 뭐 나이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본인 회사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오피니언을 더 전달할 수가 있죠. 네, 저는 객관적으로 왜냐면은 공급자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저 부스트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신발을 고르는 데 있어서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신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성비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신발은 뭐가 있어요? 제품명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이키의 엑시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나이키 맥스, 에어맥스 엑시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내가 일상에서 막 신을 수 있는 신발은 그래도 10만원 이하대의 신발이 아직은 많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고 나이키의 그 에어라는 쿠션을 어느 정도 발이 느낄 만큼 잘 느낄 수 있으면서 그 109,000원이라는 정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사이즈 부분에서의 여유가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발볼도 너무 이제 타이트하거나 하지 않아서 조금 이제 한국 사람한테 편한 발볼을 제공할 수가 있고 좋은 쿠션이기 때문에. 아디다스에서는 좀 추천할 만한 제품은 없어요? 뭐 부스트 이하 쿠션으로도 뭐 그 가격대에도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는 부스트를 일단 신어 보시는 걸 제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가성비라는 부분에서 운을 떼주셨지만 부스트 쿠션은 내가 조금 돈을 투자를 해서 구매를 해볼 만한 신발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신발, 본인 신발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 신발을 보면서 뭐 이제 신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쿠션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신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갑을 끼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략하게 쿠셔닝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데이브님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스트 쿠션. 이게 이제 부스트 쿠션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알맹이들이 한데 뭉쳐서 쿠션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맹이들이 이게 괜히 뭐 무늬로 넣은 게 아니라, 저도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 스티로폼처럼 그 알맹이들을 한데 뭉쳐서 이게 쿠션으로 발휘가 되게끔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한 4년째 신고 있는데, 그래도 4년 신은 것 치고는 하나도 해지질 않았네요. 제가 좀 발을 딱 저는 이제 중립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과회전, 관회전이 아니라 저는 중립이기 때문에 이 걸음걸이 형태에 따라서도 신발이 굉장히 빨리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 부스트는 살짝 이렇게 원래부터가 사선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면 뒤꿈치 바깥쪽이 먼저 닿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선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신발이 그래도 닳진 않았는데 더러운 건 똑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뉴발란스 제품인데요. 뉴발란스 제품들은 이제 저는 그 일상화로 많이 신어요. 얘를 운동할 때보다는 이런 종류의 제품들은 일상화로 나오는 제품이고, 러닝화 계통도 뉴발란스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쿠션들은 또 요즘 최신의 쿠션을 쓰긴 하는데, 가장 뉴발란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요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앱졸브라고 써있네. 여기에 앱졸브라고 써있어요. 요 쿠션을 나이키가 맥스, 뭐 에어를 쓰듯이 많이 사용하는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다소 일상화라서 좀 그래도 무게가 있네요. 묵직한 느낌이 있죠. 역시 부스트만큼 날아갈 정도의 무게감은 없네요. 조만간 데이브니 아디다스에서. 다음은 이제 나이키의 요게 또 한층 더 더럽죠. 근데 이게 바로 리액트 쿠션입니다.
이 리액트 쿠션이 아디다스의 부스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타이밍적으로 가장 이 두 가지를 아디다스 부스트와 이 리액트를 모두 신어보셨던 분들은 이 둘이 조금 이제 쌍벽을 이룬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신발 아니에요? 네, 되게 비슷하네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네, 저도 방금 똑같은 거 두 켤레 들으신 줄 알고. 네네네. 네. 근데 그 정도로 얘도 부스트만큼 사이드에서 눌러봤을 때 쿠션을 많이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발을 살 때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만져보는 게 그 쿠션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되겠네요. 제가 뭐 추천을 할 때라든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쿠션을 신어보고 위에서 아래로는 많이들 우리가 눌러봐요. 발로 눌러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사이드에서 이 쿠션을 사이드에서 양옆으로 눌러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그랬을 때 손으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이 쿠션에 대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좀 돈값을 못하는 쿠션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신발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있어요? 예, 말씀드리기는 아니, 아셔야죠. 네, 피땡이라든가 피땡? 퓨마? 그 대땡이랑 데상트? 그 정도로만 하죠. 저도 이제 아니요. 그 왜냐면은 개인적인 견해고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솔직히 그 가격에 그 정도 쿠셔닝이라면은 안 신을 수 있다라는 거로. 그거 하나 덧붙여서 필땡.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각 회사들마다의 이제 쿠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냄새가 나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신발을 고르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이제 가성비 좋은 신발들이 있을지, 이제 이런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와슈님을 이제 제가 초청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꾸며보게 됐고요. 지금까지 저는 운동하는 데이브였고요. 와슈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슈님 채널에 가시면은 더 신발에 관련돼 있는 유익하고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